반갑습니다. 저는 그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과장을 맡고 있는 문성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그 서강 MOT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 기술경영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다른 분야가 아닌 그 우리 서강대학교 MOT 대학원이 여러분들의 초이스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어떤 이 과정과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이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IMF 이후에 IMF 같이 급작스럽지는 않지만 IMF 이상의 어떤 이 파괴력을 가지는 변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있을까가 굉장히 지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그 기저에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의 주역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그 다음에 AI죠. 재밌는 게 이 AI와 빅데이터, 머신러닝이 이제 한 특정 섹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핀텍, 프롭텍, 디지털 헬스, 스마트 팩토리 막 쫙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서 이게 가히 쓰나미급인데, 제가 예를 들면은 제 강의 중에 그 비트코인을 소개를 하면서 학생들 보고 그 비트코인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2014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비트코인 하나당 200만 원 할 때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더니 학생들이 몇 명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값이 물어봤죠. 얼마에 팔았냐 그랬더니 200만 원에 사서 8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4배 남긴 건데, 그러나 여러분 그 지금 이 벼락거지 얘기가 나오듯이 이게 지금 이 비트코인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지금 구분이 되는 정도까지 뭐 이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이 핀텍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디지털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부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프롭텍도 머신러닝과 AI가 완전히 지금 상황을 좀 바꿔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디벨롭 컨트리들 전방위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그런 새로운 변화는 과학 지식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코비드 19,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과 관련 백신 관련된 이슈, 우리가 왜 백신을 가지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요새 그 파이저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참 이게 격세지감인 게, 제가 2007년도에 처음 한국에 귀국을 했을 때 mRNA는 고사하고 RNA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왜 이 경영학 또는 경제학을 한 친구가 왜 이런 RNA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막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러분 이 백신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mRNA가 뭔지 다 압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첨단 과학이 옛날에는 굉장히 멀리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확 들어와 있는 거죠. 이 mRNA 백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든지 수소 에너지라든지 뭐 리튬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는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에서 배웠던 테크놀로지들이 갑자기 이 급속한 산업화 프로세스를 거쳐서 여러분 곁으로 좀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빨리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지식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상품화돼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또 이 신세계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예를만 들어봐도, 제가 2014년 이 서강대에서 그 MIT의 스카스턴 교수를 모시고 이제 특강을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스카스턴 교수가 넷플릭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학생 중에서 넷플릭스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넷플릭스를 그 학교 그 박사과정 할 때 2000년대 초반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 청중 중에 넷플릭스를 그 2014년만 해도 아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대부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엄청나게 빠르게 상업화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죠. 뭐 넷플릭스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뭐 쿠팡이츠부터 해서 뭐 배민이니 또 어떤 AI를 이용한 면접이라든지 AI를 이용한 그 조직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재택근무, 사내 벤처, 뭐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굉장히 마이너한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굉장히 우리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현상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신세계를 규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신세계에서 여러분들의 그 뜻을 펼치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 정도의 이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술이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은 결국 그 프로블럼 솔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21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문제를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 프로블럼 솔버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21세기에서 프로블럼 솔버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이 역량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두말 할 것도 없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AI 관련된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엑셀을 다룬다고 해서 또는 오피스를 다룬다고 해서 굉장히 그 어드밴티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과 20년 전만 해도 오피스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굉장한 어드밴티지를 가졌습니다. 지금 빅데이터와 머신러닝도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10년만 지나도 이런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모르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뭐 워드나 아니면 엑셀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그 디지털 기술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테크놀로지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결합을 시킬 건지, 그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여러분 그 이 테크놀로지만 가지고는 어떤 여러분들이 프로블럼을 솔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랫폼이라든지 다른 여러 유형의 지금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에 얹어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좀 풀어 제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개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과 테크놀로지 외에 어떤 분야에서 논리지를 쌓고 있을 거냐, 도메인 논리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AI가 핀텍, 뭐 프롭텍, 그다음에 뭐 디지털 헬스, 스마트 팩토리 막 전방위적으로 쓰이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특정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프로블럼을 솔브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논리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일반적인 지식, 비즈니스 모델과 AI, 머신러닝과 관련된 이런 일반적인 지식이 도메인 논리지와 결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프로블럼 솔버로서 그 사회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나름대로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이 프로블럼 솔버가 되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서강 MOT가 여러분들이 프로블럼 솔버가 되고 이런 그 프로블럼 솔버가 되기 위한 이 역량을 갖추는데 왜 가장 좋은 학교냐? 첫 번째 저희는 미래지향적 교과 과정을 끊임없이 설계해왔습니다. 2012년에 설립한 이후에 계속해서 교과 과정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술경영대학원 최초로 IBM 왓슨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트랙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그 융복합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그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턴십이라든지 산학연계 프로젝트라든지 학생 창업을 이러한 그 미래지향적인 교과 과정과 결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우리는 항상 이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MOT 스터디 투어는 저희가 그 2012년 설립한 이래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고요. 뭐 단기 특강 방문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해외 석학을 모셔다가 국제 심포지엄도 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세상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다는 거를 끊임없이 여러분하고 이 토의하는 그런 이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은 그 다른 기술경영대학원과는 달리 우정원이라고 하는 전용 공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아주 훌륭하신 14분의 전임 교원도 확보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 21세기의 인재로 거듭나는데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바로 서강대 MOT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교원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는 이노베이션과 앙트레프레너십 분야의 학자, 그다음에 정부 정책 담당하셨던 분, 그다음에 산업계에서 여러 오랜 경험이 있으셨던 분, 연구기관에서 여러 경험이 있으셨던 분, 그다음에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을 균형 있게 그 전임 교원으로 모셔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지향적인 교과 과정을 끊임없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태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또 대학원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향후 저희가 또 수업에서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창용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MOT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트랙을 맡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부 때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였고, 이후 박사학위는 산업공학에서 취득하였습니다. 서강 MOT에 이제 합류하셔서 원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강 MOT 소속의 박수진 교수입니다. 저는 전공은 사실 소프트웨어공학 전공한 교수고요. 그런데 MOT에 합류하게 되면서는 빅데이터 컴퓨팅 관련된 과목들을 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제가 수업에서 빅데이터 컴퓨팅 시간에 같이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김한기 교수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뭐 산학연계 같은 것도 제가 일반적으로 총괄해서 좀 실무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 기획이나 정책, 기술 사업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박현규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영국에서 살다가 올해 이제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요즘 키워드가 되고 있는 MZ 세대가 저도 MZ 세대라서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재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학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주로 실무와 관련되는 실제 기업에 관련된 뭐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본다든지 신규 사업을 방안을 마련해 본다든지 하는 과목들 그리고 컨설팅 과목 같은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또 재밌는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것 외에 스튜던트 액티비티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인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해로 서강대가 공부만 죽으라고 시키는 대학이다. 그 정말 오해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새로운 원우들과 만나서 아주 휴먼 네트워킹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홍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벤처기업협회를 만들었던 1세대 벤처기업가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도전이 있는 여러분들을 멘토링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융복합 기술 사업화 특론, 기술 혁신과 리더십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해라는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명화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3년 전에 저희 서강 MOT에 조인을 했습니다. 저희 서강 MOT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굉장히 밸런스되어 있는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커리큘럼으로 지금 8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그런 대학원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커리어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그리고 어떤 뭐 창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각자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일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대학원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기회를 직접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게끔 모든 환경적인 조성,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캠퍼스에서 또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소개는 이제 마치고요. 제가 서두에 그 서강 MOT가 계속 교육 과정을 이게 진화시켜 왔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 문제 해결 역량을 어떻게 이제 키울 거냐라는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기초 필수로 기술경영 개론하고 기술혁신론, 그다음에 기술경영 마케팅, 요 세 개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 기술혁신은 이제 테크놀로지의 어떤 로직과 관련이 있는 거고, 이제 마케팅은 이제 커머셜리제이션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액티비티고, 그다음에 기술경영 개론은 요 두 개를 이렇게 매니지하는 그런 매니지먼트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거를 기초 필수 9학점을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통 필수로 기술과 경제, 그다음에 연구 방법론, 그다음에 산학 연계 프로젝트, 이렇게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산학 연계 프로젝트는 이제 그 전필이 돼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그런 멘토나 아니면은 그 자리를 매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일제나 이건 수업을 방학 때 인턴십을 반드시 마치셔야 이제 졸업 요건이 된다. 이게 이제 공통 필수 과목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랙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세 개의 트랙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가 혁신성장 트랙, 또 하나가 인공지능 트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석박사 패스트 트랙입니다. 혁신성장 트랙은 일종의 어떤 그런 그 트레디셔널한 기술 경영 분야를 이제 다시 재구성한 거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 경영을 어떻게 기술 사업화랑 매치를 시킬 거냐 하는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혁신과 조직, 그다음에 신사업 전략, 혁신 생태계. 그다음에 이 트랙에서 어떤 이 트랙을 밟았다는 것을 서티피케이트로 받으시려고 하면 최소한 6학점 이상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이 분야. 두 번째 트랙이 이제 인공지능 트랙입니다. 인공지능 트랙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기술경영 전문대학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를 했고, 다른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우리를 따라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활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희는 여기서 그 IBM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그 문과 이과 상관없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IBM과 연관된 인공지능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좀 더 이론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인공지능 통계 수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세미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최소한 9학점 이상을 들으시면 인공지능 트랙을 이수했다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저희가 좀 특별한 게 석박사 패스트 트랙인데, 이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석박사 패스트 트랙은 그 우리 학교 경우에 기술경영 박사 과정이 MOT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대학원 과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MOT 같이 뭐 20-30명씩 뽑아서 박사를 이렇게 막 배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 좀 더 학문적인 수월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반 대학원에다가 이 박사 과정을 소속을 시켰고요. 소수 정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뽑지 않고 굉장히 작은 수만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MOT에서 운영하는 과정하고 일반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리퀘어먼트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MOT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박사 과정 준비를 할 수 있게 작년에 제가 패스트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쓰기 직전에 이제 박사 수료 요구 학점이 39학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박사 전용 전공 필수가 12학점, 전공 선택이 15학점, 그다음에 12학점이 연구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패스트 트랙을 밟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석사과정 재학 시 21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공 선택 15학점과 박사과정 전용 과목 중에서 이 6학점을 MOT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MOT 석사 후에 박사로 진학이 되면 진학하자마자 종합시험을 보고 종합시험에서 합격이 되면 그 석사 때 들었던 박사 전공 필수 6학점이 그대로 인정이 돼서 나머지 그 전공 필수 6학점과 연구학점만 이수하게 되면 박사 과정 수료, 그러니까 논문 쓰기 직전 단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혁신 성장 트랙하고 인공지능 트랙은 이 MOT 내에서 트랙이고, 석박사 패스트 트랙은 MOT와 일반 대학원 사이에 그 연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좀 특수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디지털 융합 기술 교과목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AI 트랙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IBM 왓슨을 통해서 제공한 이후에 올해부터는 이제 이거를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모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까지 이제 확장하는 과정을 만들었고, 디지털 융합 기술 과목도 이제 이 여러 가지 뭐 통계 수학부터 해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알고리즘적 사고와 사회 현상 이해, 이런 식으로 이 AI와 사회 또는 경영 현상을 결합시키는 과목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술경영연구소 하에 오픈 AI 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실습이라기보다는 실제 문제를 갖고 와서 오픈 AI 랩에서 이제 활용을 솔빙을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유니버시티 메릴랜드라든지 그 한수원이라든지 과기정보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모델이라든지 궁금한 프로시저가 있으면 그 오픈 AI 랩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는,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축적을 하고 동시에 수요 기업에 그 실제로 이익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신경을 써서 운영하고 있는 게 산학연계 프로젝트인데, 저희들은 이제 Call for Problem 필로소피에 입각을 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또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학과 학생들이 갖고 오는 문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고민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발굴해서 산학연계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하면 지도 교수님들이 면담을 통해서 어떤 이 프로젝트화 시킬 수가 있고, 저희들이 또 정규 과정에 기술경영 컨설팅이라든지 고급 기술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좀 더 프로젝트를 고도화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산학연계 프로젝트 시간에 이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그걸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 회사로 돌아가서 요거의 어떤 유효성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저희들과 같이 산학연계 프로젝트 모음집에다가 여러분들의 사례를 같이 모아서 MOT 내외에 전파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체제를 구성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내 어떤 산학연계 프로젝트고요. 이제 저희 그 서강 MOT에게 강점이 있는 게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 마스트리히트 대학과 협력을 해서 프루븐 모델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산학연계 프로젝트로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솔빙하는 그런 이 프로세스도 개발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석 달 정도 이런 과정을 운영을 했고 17분이 참여를 했고,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올해는 이걸 좀 더 확장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국내 문제를 이 MOT 교수님들하고 솔빙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외 글로벌 시각에서 한번 어드바이스를 받거나 테스팅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프로븐 모델 코스에 참여하셔서 진행을 시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산학연계 프로젝트는 크게 AI, 일반적인 산학연계 프로젝트, 그다음에 프루븐 모델 활용, 이 세 가지 정도로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저희들의 어떤 목적에 맞게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이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고요.
커리어 디벨롭먼트 센터를 통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기업을 통해서 인턴십을 제공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인턴십을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MOT가 자랑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제 멘토 멘티 시스템인데 산업체 CEO 겸임 교수님들, CEO 겸임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학생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을 시켜서 학교 다니는 내내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로 필요한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러닝의 오퍼튜니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MOT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창업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이제 나가는 대회가 하나는 스타트업 오디션이고 하나는 키아트 주관하는 BM 경진 대회 출전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우리 7층에 창업 인큐베이터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학생분들이 창업한 회사들이 이런 창업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배출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에 창업 인큐베이터 졸업한 기업들이 결국 나오게 돼서 이 기업들이 이제 뭐 네덜란드까지 가서 피치를 통해서 펀딩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뭐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오니언 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지도 학생들이었는데 4기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MOT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제 지도를 받으면서 팀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한 후에는 이 서로 회사를 차려서 뭐 아주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MOT가 이런 그 앙트레프레뉴십의 어떤 그런 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제 왼쪽에 보는 게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MOT 전용 건물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인큐베이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뭐 일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아이디어 교환하고 뭐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발굴해서 창업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 어떤 이 코스웍이 그 기술 경영이다 보니까 이공계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오셔서 경영을 배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하여간 문과 이과 관계없이 이 전공을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본인들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체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 교과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제일 지금 없애야 될 것 중 하나가 문과 이과 구분인데 왜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대학교 때까지는 문과로 살고 있다가 유학을 가서 깨달은 바가 저는 이과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여간 문과 출신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공하는 AI 트랙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 개량적인 어프로치를 잘 소화를 하시면 뭐 성공적으로 이렇게 트랜스폼이 가능하도록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드 체인지가 가능했던 친구들을 좀 사례로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과 출신인데 와서 프로그래밍 배우고 해서 이제 이과 분야로 이제 전직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설립 이후에 그 키스트 유럽 인턴십을 계속 파견해 왔는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인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키스트 유럽 인턴십도 다시 개최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를 하는 것도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위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어치먼트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훌륭한 교수님들이 오퍼튜니티가 많습니다. 뭐 RA로 참여해도 되고 연구원으로 참여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장학금 외에 에디셔널 마니도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할 거고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사실 MOT 내에서 돌아다닙니다. 기회들도 뭐 다른 학교보다는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장학금을 풍부하게 지원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21세기의 프로블럼 솔버로서 스스로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서강 MOT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학기 때 캠퍼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입시 설명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